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기껏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면서 설마 저렇게 나쁜 인간이 실제로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바로 제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이 집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5살 딸아이도 하나 낳고 남편과 제 사이에 금슬도 좋았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의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사람 성격이 원래 따뜻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희 시아버지가 옛날부터 엄청난 폭군인데다가 동네에서 유명한 개차반이었다 하더라고요. 특히 술을 먹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자주 펼쳐졌는데 일주일에 5일은 술을 먹고 다니니 시댁 식구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아버님을 슬슬 피했다네요. 옛날부터 술집에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 가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고 술 취해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싸우는 바람에 합의금으로 날려먹은 돈만 남편 말로는 외제차 한 대 값은 될 거라 하더군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하나도 없어서 먹여 살려야 할 자식이 2이나 있었는데도 맨날 시어머니가 일해서 돈 벌어오면 그 돈으로 술집 외상값이나 갚고 또다시 한량처럼 놀러 다니는 것이 고작인 사람이었대요. 저보다 4살 어린 신우는 자기 아빠가 너무나도 싫은 나머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가출하고 집이랑 인연 끊었고 혹시나 자기 사는 곳을 아빠가 알고 찾아올까봐 다른 식구들과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번 남편에게 전화 온 것이 전부고 그 뒤로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집 밖에서도 경찰서를 밥 먹듯 드나들었는데 집안에서라고 달랐겠습니까? 옛날부터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신우와 어머님까지 시아버지에게 많이 맞기도 맞았고 이유 없이 욕을 들어먹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기 전까지는 단순히 시아버지가 술 주사가 좀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안에서 보는 건 훨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신우가 왜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는지, 왜 모든 가족들과 인연을 끊을 정도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전부 이해가 되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시고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한 번도 손찌검 당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시댁 집안 분위기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특히 아버님이 술만 마시면 주위 사람 가리지 않고 추파를 던지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갔을 때 며느리를 봐서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며 식사 중에 반주로 소주를 2병 시켜서 드시더니 식당 아주머님에게 희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도 창피했는지 그 뒤론 절대 시댁 식구들과 밖에서 식사하는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만 마주해서 아무 문제 없었냐고 하면 그것 또한 아니었어요. 제가 딸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아이 보러 오셨을 때 아이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안방에 들어가 젖을 물리려고 했더니 그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애 엄마가 창피한 것이 어디 있냐면서 할애비가 손녀딸 밥 먹는 모습 보고 싶다며 자기 보는 앞에서 모유수유를 해보라 하시더군요. 그때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서 순간 얼굴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 남편이 저 대신 재빠르게 화를 내고 막아서면서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었죠. 아이 낳기 전에도 제가 여자치고 키가 좀 큰 편이고 특히나 체형 중에 골반이 남들보다 넓은 편이라 학창시절에 놀림을 많이 받아서 조금 콤플렉스나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시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골반이 쩍 벌어져서 아이를 쑥쑥 잘 낳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에 거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고민을 듣고 친정아빠가 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사돈어른 적당히 하시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아버지는 본인이 더욱 화를 내면서 괜히 너희 식구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 만든다며 역정을 내셨었죠. 이런 시아버지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남편은 정말 제게 잘해줬고 몇 번이나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을 때도 남편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습니다. 아버님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은 집안의 문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아빠와 대판 싸우고 난 이후에도 예쁜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라고 하시는 등 징그러운 속내를 숨기지 않더라고요.
참다 참다 결국 저희 남편이 시댁까지 쳐들어가서 시아버님이랑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었는데 시애비가 며느리 이뻐하는 게 죄냐? 집 나간 망할 딸년 대신에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는데 그게 뭔 죄야? 라면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굴었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시댁이라고 기본 며느리 노릇은 하기 위해 명절에 찾아가 전이라도 붙이고 앉아있으면 아버님이 조용히 저한테 다가와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다 맡겨두고 조용히 나가서 집 앞 포장마차에서 같이 한잔하자는 소리를 하신 적도 있어요. 진짜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입니까? 듣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아서 당장에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저런 개만도 못한 인간이 아직도 깜빵에 안 들어가 있고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나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사신 분이고 당연히 나가서 제대로 월급 봉투 한번 가져온 적 없으셨어요. 예전부터 시모가 공장 다니고 식당에서 일해서 모든 식구들 생활비를 다 벌어오셨고 그나마 벌어온 돈을 아버님이 술 먹는다고 뺏어가고 안 주면 때려서 뺏고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합의금 물어달라 하는 등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저런 인간이랑 왜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제가 시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시냐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혼하고 혼자 사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전혀 이혼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두 아이들의 아빠 되는 사람이고 미우나 고우나 지금까지 수십 년 같이 살아온 정이 있기 때문에 이혼 생각은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되어 보인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혼시켜서 혼자 편하게 살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자식이 부모를 강제로 떼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라서 그냥 멀리서 무슨 큰일 생기지 않게 지켜보는 것밖엔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아버님이 마음 고쳐먹어서 노후에는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잘 살기를 바랬었죠. 하지만 작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는데 어머님께서 아버님 몰래 동네 사람들과 개를 하나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어머님의 갯돈을 전부 들고 강원랜드로 달려가서 일주일 만에 죄다 날려버리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큰돈이었고 어머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뜯어말렸는데 아버님은 집안의 물건까지 다 때려 부수면서 화를 내셨다고 해요. 그때는 어머님도 더는 못 살겠다고 판단하셨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남편이랑 제가 어머님 편에 서서 두 분의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이혼하는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건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 시어머니는 아무런 공을 인정받지 못했고 아버님은 본인 명의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두 분이 사시던 아파트도 아버님 명의가 아니라 큰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 어머님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지만 막상 이혼하고 나니 당장 살 곳도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따로 살게 해드리더라도 일단은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저도 아버님을 비롯한 시댁 친가 쪽 친척들과는 전부 인연을 끊게 되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좋았죠. 더 이상 개차반 같은 시아버지 얼굴을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온 식구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저희 시어머님은 평소에 말수도 별로 없고 자기 주장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서 당분간 저희 집에 머물게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줄로만 알았어요. 시어머니를 그저 아버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불쌍한 희생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개차반인 사람과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버티고 살았으면 어머님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을 당분간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을 때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어머님께서 낮에 우리 애도 봐주시면서 원만하게 같이 살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우리 집안의 방이 4개라서 어차피 하나는 쓰지 않는 빈방이기 때문에 몇 달 정도 같이 살아도 괜찮은 상황이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저희랑 같이 살면서 낮에 집안일을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었고 초반 몇 달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온 식구들 모여 다 같이 저녁을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저만 차별을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보다 퇴근 시간이 30분 정도 더 빠르고 회사가 집이랑 가깝기 때문에 매일 저보다 훨씬 일찍 들어와요. 남편 퇴근하고 50분 정도 지나서야 제가 집에 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 같이 저녁을 먹곤 했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집에 오시고 난 뒤에는 제가 너무 늦게 온다면서 어머님이 저녁 식사 준비를 다 마치는 대로 저를 빼놓고 세 식구가 먼저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밥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할 상황은 아니라서 먼저 먹는다 해도 기분 나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퇴근하고 와서 어머님이 차려놓은 제 밥상에는 매일같이 식어빠진 밥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 집에 밥통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만 식은 밥을 내어주시는 걸까?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어머님의 살림 방식이 나랑은 좀 다르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물어보니 저 말고 나머지 세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내어주신다 하고 식사를 마치면 밥통에 남은 밥을 전부 퍼낸 뒤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밥통을 보온으로 해놓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면서 매번 그렇게 하신다는데 남편도 제가 식은 밥을 먹게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옛날 분이시고 살림을 알뜰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한테 퍼놓은 지 1시간 정도 지난 식고 말라 비틀어진 밥을 내어주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괜히 어머님이랑 사소한 일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그냥 제가 전자레인지에 밥을 돌려서 먹는 걸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식사로 어머님이 닭죽을 한 냄비 끓여 놓으셨고 다른 세 식구는 모두 식사를 다 마쳤다고 해서 저 혼자 식탁에 앉아 닭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보니 쓰레기통에 먹고 남은 닭뼈들이 쌓여 있는 걸 발견했고 저는 어머님이 저녁 메뉴로 닭죽을 끓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저를 빼고 세 식구가 백숙을 맛있게 먹었고 남은 국물에 살을 조금 넣어서 죽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었죠. 먼저 백숙을 먹을 거라면 닭다리는 남겨놓지 못할 망정. 날개라도 하나 맛보라고 남겨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은근슬쩍 서운하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니라면서 닭이 워낙 큰 닭이라 백숙 먹기 전에 저 먹으라고 넓적다리 하나를 따로 빼놓았다는 거예요. 아닌데, 아까 내가 먹은 닭죽에는 가슴살 찢은 것 조금 들어있었고 다리는 보이지 않던데? 제 말에 남편이 절대 아니라면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니 그제서야 깜빡했다면서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다리를 꺼내서 지금이라도 먹으라며 주더라고요. 누가 닭다리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어서 이러는 줄 아시나요? 그냥 어머님께서 평소에 며느리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구나 싶어서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그게 거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였고 요즘 들어서는 제가 쉬는 날엔 시어머니 대접을 톡톡히 받으려고 하세요. 어머님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새끼 식사 준비를 전부 제가 다 맡아서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어머님 입맛이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배달 음식은 절대 드시지 않고 인스턴트도 입에 대는 법이 없으세요. 사실 제가 음식 솜씨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김치 정도 빼고 나머지 모든 밑반찬도 직접 만든 것이 아니면 드시질 않더라고요. 평일에는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이나 음식들을 싹 다 정리해버리시고 토요일 아침부터 당장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일에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주말에는 어디 한번 너가 차려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마트에 들러 장을 봐야 하고 주말 이틀 6끼를 뭘 해서 밥을 차려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머님 모시고 살기 전 우리끼리 살 때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금요일쯤엔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하니까 주말에는 뭘 해서 먹는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토요일 늦게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서 간단하게 시켜 먹거나 외식을 주로 하고 토요일 저녁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곤 했죠. 그렇게 일요일 한 끼 내지 2끼 정도 제가 식사 준비를 했었는데 어머님과 같이 살다 보니
사먹는 음식은 절대 먹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을 속일 생각으로 은근슬쩍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들을 접시에 옮겨 담아서 차려놓기도 했었는데 살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반찬 때깔만 봐도 제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시고는 젓가락으로 제 앞에 쓱 밀어다 놓으세요. 본인이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마치 이런 건 너나 먹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진짜 제 기분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어머님이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싫어하시니까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하고 밖에서 음식 사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예요. 언제 한 번은 같이 놀러 가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집 놔두고 뭐하러 불편하게 나가서 돈 쓰러 다니냐면서 자긴 놔두고 니들끼리 놀다 오라 하시더라고요. 늙은이랑 다녀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니? 그냥 젊은 너희들끼리 가서 재미있게 놀아. 나는 그냥 집에서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미 분위기가 다 깨져서 나갈 생각도 못 하겠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지켜드리고 싶어서 같이 살자고 한 건데 이제는 제가 상전을 모시고 사는 건지 어머님이랑 사는 건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긴 해도 모든 상황을 다 막아줄 수는 없었고 설거지라도 도와주겠다며 남편이 주방에 들어오는 날에는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십니다. 최근에는 주말마다 시어머니 밥 차려드리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토요일 아침이 되면 아이 데리고 친정에 넘어와서 지내고 있어요. 집에 남편과 시모만 남겨두고 아이와 친정에서 편하게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자기가 엄마랑 같이 대충 밥 먹고 주말에 시간 보내면 되니까 저는 친정에서 편히 쉬다 오라면서요. 지난달부터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일요일 오후에 친정에서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야, 너는 살림하는 애가 집을 내버려 놓고 매주 어디에 처박혀서 놀고 있어? 너 당장 집에 안 들어와? 라며 소리를 빽 하고 지르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옆에 저희 친정엄마도 있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엄마도 같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을 때가 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이제 당신 엄마를 방 하나 얻어서 분가시키자고 이야기했고 남편도 더 이상 사이 나빠지기 전에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이 어머님에게 조심스레 따로 살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가 뒤에서 나 쫓아내라고 시킨 거지? 시엠이 밥 차려주는 것도 귀찮아 하는데 그동안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싫었겠니?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마치 예전 시아버지 모습이 떠올랐고 진짜 이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시모 얼굴도 보기 싫어져서 남편에게 방구해서 내보낼 때까지 저는 당분간 친정에서 출퇴근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임시로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 있는 빌라를 알아보는 중이고 추후에 어머님이 혼자 살기에 부족함 없는 임대 아파트를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먼저 어머님을 쫓아낼 생각 없었고 당분간 별일 없으면 쭉 같이 살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계셨으면 생활비가 따로 들지도 않고 어머님이 계속 일을 안 하셔도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얼마든지 생활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지 모르겠네요. 시아버지한테 평생 기가 눌려 살면서 어머님은 착하고 순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시집살이 시키고도 남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음 맞춰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전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